세상에서 가장 얇은 책은 독일의 유머책과 영국의 요리책이다 라는 말이 있다. 예전부터 유럽에서는 영국 요리에 대한 악명이 높았는데 혀해, 대한, 테러 또는 영국인들이 맛있는 음식이 있는 지역들을 차지하다가 대영 제국이 세워졌다는 평도 전해진다. 이런 악명 높은 영국에서 국민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전 세계에 퍼진 음식이 있는데 바로 피쉬앤칩스라는 요리이다. 생긴 건 아주 단순한 요리인데 흰살 생선 튀김에 두껍게 썬 감자튀김을 곁들여 식초를 뿌려 먹는 게 끝이다. 생선튀김, 피쉬, 그리고 감자튀김, 칩스를 붙여 피쉬앤칩스라고 부른다. 이 단순하기 그지없는 음식에 대한 영국인들의 사랑은 대단했는데 피쉬앤칩스에 대한 제2차 세계대전 썰이 하나 전해진다. 노르망디 상륙작전 때 다국적 군대들이 서로 엉켜서 싸우고 있었고 이 와중에 암구호는 수시로 바뀌는 상황이었다고 한다. 혼란스러운 상황에 병사들은 종종 암구호를 까먹었고 암구호를 까먹은 한 영국 병사가 적인지 아군인지 구별이 안 되는 한 군인과 마주했는데 이때 그는 피쉬를 외쳤고 마주한 상대는 칩스를 외쳐서 서로 총질을 안 하고 무사히 넘어갈 수 있었다고 한다. 아무튼 생선튀김에 감자튀김 몇 조각을 곁들이는 단순하기 짝이 없는 음식이 어떻게 영국을 대표하는 음식으로 자리잡게 되었나를 살펴보려면 1500년 전의 페르시아까지 들어가야 한다. 때는 6세기 사산 왕조 페르시아 시절 왕 중의 왕으로 칭해지는 호스로 1세의 통치로 페르시아는 최전성기를 맞이했으며 또한 로마와 인도, 중국을 연결하는 동서양 간의 교역을 활성화시켜 그 중간 지점에 있던 페르시아는 당시 세계 경제의 중심지가 되었다. 불사의 영혼을 가진 자라고 불렸던 황제 호스로 1세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있었는데 시크바즈라는 것이었다. 이때 시크는 식초를 의미했고 시크바즈는 새콤달콤한 쇠고기 스튜였다. 무지 맛있었다고 하는데 호스로 1세가 여러 명의 요리사들을 불러 각자 다른 주방에 들여보낸 뒤 각자 자신이 생각하는 최고의 음식을 만들어라 라고 했더니 모든 요리사들이 시크바즈를 만들어 올 정도였다고 한다. 이후 세력이 커진 이슬람에 의해 페르시아 사산 왕조는 몰락했고 이슬람의 아바스 왕조가 들어섰는데 이때 이슬람의 새로운 지배자도 시크바즈를 가장 좋아하게 되었으며 시크바즈를 요리할 줄 아는 페르시아 출신 요리사들을 데려다 썼다고 한다. 이렇게 시간을 뛰어넘어 사람들을 홀린 시크바즈는 다양한 조리법이 있었지만 공통된 것은 1번 진한 쇠고기 스튜라는 점, 2번 다량의 식초로 저장되었다는 점이었다. 시크바즈는 빠른 속도로 이슬람 세계에 퍼졌는데 특히 선원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었다고 한다. 오랜 기간 배를 타는 선원들에게 음식을 저장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였고 냉장 기술이 없던 시절 음식 방부제로 뛰어난 효력을 보였던 것이 바로 식초였다. 다량의 식초 덕에 저장성도 뛰어나고 거기다 식초의 상큼한 맛으로 풍미까지 더해진 것이 시크바즈란 것이었으며 선원들은 자신들에게 최적인 이 음식을 마스터했던 것 같은데 이에 한 썰이 전해진다. 한 이슬람 지도자가 어느 날 바그다드 운하 근처 테라스에 앉아 있었는데 근처 배에서 맛있는 시크바즈 냄새가 풍겨왔다고 한다. 그는 솥을 가져오라고 명령한 뒤 솥의 시크바즈를 다 먹어치우고 선원들에게 솥을 돌려줬는데 다행히 그 안에는 돈이 가득 들어있었다고 한다. 아무튼 새콤, 달콤한 쇠고기, 스튜, 시크바즈는 선원들이 즐겼던 음식이어서 그런지 고기 대신 튀긴 생선이 들어가는 조리법이 생겨난다. 생선 버전의 시크바즈는 지중해를 통해 유럽의 여러 항구에 퍼졌고 유럽 여러 나라에서는 다양한 이름의 튀긴 생선 요리들이 탄생하게 된다. 또한 중세 유럽은 가톨릭교의 강한 영향력 아래에 있었고 가톨릭교에서는 사순절과 같은 기념일 뿐 아니라 매주 금요일 또 다른 수많은 금식일에는 고기를 먹지 못하게 했는데 이때 튀긴 생선은 금요일의 훌륭한 식사가 되었다. 참고로 금요일은 영어로 fish day이다. 1500년대 초반이 되면 스페인, 포르투갈에 식초를 뿌린 생선튀김 요리가 여러 짓게 되며 이를 포르투갈 선교사들이 일본에 가져가 탄생한 것이 일본의 튀김, 덴푸라, 그리고 유대인들이 영국에 가져가 탄생한 것이 바로 피쉬앤칩스라고 한다. 1492년 아람브라 칙령으로 인해 스페인의 유대인들은 개종하든가 떠나든가의 두 가지 선택을 강요받게 된다. 이로 인해 많은 유대인들이 네덜란드를 거쳐 영국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이들이 스페인에서 먹던 생선튀김 요리도 같이 들어오게 되었는데 영국에선 이 생선튀김 요리가 유대인들과 관련된 음식으로 널리 알려지게 된다. 18세기 말의 한 영국 요리책에 의하면 연어와 각종 생선의 유대식 저장법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연어, 대구 등 무엇이든 큰 생선을 가져와 기름에 잘 튀긴 다음 잘 식힌 뒤 화이트 와인 식초로 만든 피클을 부으면 12개월 동안 저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19세기 중반의 기록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꾸준히 이 방법을 쓰는데 너무 뛰어난 요리법이어서 이렇게 요리하면 사람들이 극혐하는 생선들도 훌륭한 음식이 된다라고 극찬하고 있다. 유대인들은 생선튀김을 길거리에서 팔기 시작했고 이후 차갑게 식혀 먹는 유대인 생선튀김과 달리 튀기자마자 뜨거울 때 먹는 영국식 생선튀김이 탄생하게 되는데 여기에 감자튀김이 쓱 들어와 완성된 것이 피쉬앤칩스였다. 1860년 조세프 말린이라는 유대인 이민자에 의해 런던의 최초의 피쉬앤칩스 가게가 탄생했고 저렴하고 단백질이 풍부한 대구와 당시 유럽에서 보편적인 식재료가 된 감자를 튀겨낸 고열량 요리인 피쉬앤칩스는 가난한 영국 노동자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된다. 주로 길거리 가판대에서 판매되었던 피쉬앤칩스는 번듯한 포장 용기 없이
없이 그냥 신문지에 둘둘 싸서 판매되었고, 이를 받아든 사람은 길가나 공원 벤치에 앉아 손으로 집어먹었다. 여기에 섬유공업의 부산물인 면실류에서 나는 가게의 고약한 냄새, 가게의 조악한 설비 등으로 인해 가난한 노동자들 외 영국의 다른 계층에서는 피쉬앤칩스를 경멸했다고 한다. 기존의 어선에 비해 속도가 훨씬 빠른 증기 어선의 등장으로 좀 더 먼 바다까지 나가 생선을 잡아올 수 있게 되며, 또한 철도가 항구와 도시 곳곳을 연결하여 신선한 생선 공급이 가능해짐으로써 피쉬앤칩스는 폭발적으로 확산되었다. 이후 제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피쉬앤칩스는 영국인들이 끔찍한 전쟁 기간을 견디게 해주는 위로의 음식이 되었다. 특히 2차 대전 당시 대부분의 식료품이 배급제로 바뀐 상황에서 생선과 감자는 이 배급제에서 제외된 몇 안 되는 식품이었다. 즉 배급된 음식을 제외하고 영국인들의 허기를 달랠 수 있던 것이 바로 피쉬앤칩스였던 것이다. 2차 대전 당시 영국의 총리였던 처칠은 피쉬앤칩스를 훌륭한 동반자로 칭했는데, 즉 전쟁을 견딜 수 있었던 것,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던 것은 다 피쉬앤칩스 덕이라는 것이었다. 이렇게 피쉬앤칩스는 모든 영국인들의 사랑을 받는 영국의 대표 요리로 자리 잡게 되었다.